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봉수님께서 오랜만에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봉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또 건강이 안 좋으셨었어.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몸이 안 좋으셔서. 네네. 네, 그래도 잘 또 건강을 찾으셔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물놀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물귀신 이야기는 맞는데, 네. 근데 이게 그냥 막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물귀신에 대한 특징이 많이 깬다? 오! 그런 느낌이라서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긴 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물귀신인데 물귀신이랑 다르다? 뭘까요, 이게? 어쨌든, 어차피 무당 언니분의 이야기일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십니다. 봉수죠? 이 이야기는 언니가 남해 어느 지역에서 겪은 일이고 이것도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언니가 무업을 계속하면서 심도 많이 받았고 본격적으로 무업을 시작하면서 3년차 정도 되었을 땐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는지 본격적인 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큰 굿이나 그런 것도 왕왕 들어왔대요. 출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언니랑 저는 졸업한 학교 근처,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 쪽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같이 거주했었는데 그 지역이 대충 남해 끝자락에서 굿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근데 굿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신에게 잘 봐달라고 하는 뭐 그런 제사를 지내달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이상한데 거기에 귀신이 들렸다라면서 걔를 좀 쫓아내달라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돈을 3천만 원 정도 주겠다. 그냥 와달라. 와서 일단 직접 봐달라 하는 게 석연치는 않았지만 돈 자체가 크잖아요. 지금도 3천만 원이면 직장인 연봉 정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좀 더 했겠죠? 예. 근데 그때 언니는 이걸 어디에다 고민이랍시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혼자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자기가 모시던 신, 큰 신 하나, 할매신 포함 작은 신 둘한테 물어봤는데 큰 신은 네 마음대로 해라. 단 돈 따라가진 말아라. 앞귀였던 신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할머니 씨는 어차피 우리들이 보호할 거니 가 보거라. 근데 거기 기운이 세서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기는 한다.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니 언니는 수락하고 그 길로 그 지역으로 떠났대요. 예. 사실 큰 신이 가보라 한 건 맞긴 한데 다른 두 신이 말한 것도 있고 불안한 와중에 폭풍전야라고 비 온다더니 또 날은 좋아가지고 어허. 더 불안했지만 마음 다잡고 가는데 마을에 도착해보니까 그냥 진짜 평범한 갯마을이더래요. 근데 또 이거 갯마을이야. 나 큰 신 만났던 그 갯마을 떠올라서 더 무서웠는데 티나면 뭐 내가 잡아 먹히겠지 하고 좀 참고 의뢰인이었던 마을 촌장? 그 촌장 할아버지를 만나서 의뢰하실 게 어떻게 되냐? 뭐 귀신인지 아니면 신에게 올릴 제사인지 모르니까 촌장 할아버지는 에이 뭘 그렇게 급해. 아가씨가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마을 이야기 들어보셨는가? 일단 점심시간이니까 점심부터 드시고 이야기 차차 나눠보시자 해서 급한 건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는 보수가 좀 엄청난데 싶다가 따지기는 뭐하고 뭐 이유가 있겠다 그렇겠다 싶어서 뭐 그럽시다 밥부터 먹고 낮부터 술을 계속 권하길래 술도 마셨대요. 그러고 알딸딸한 상황에서 의뢰건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는데 뭘 그렇게 급하냐고. 아까 밥상에서도 느꼈지? 우리 마을이 이래 보여도 돈이 많아.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전쟁통 이후로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다 돈 때문이다. 그래서 아가씨 신통하다길래 힘들게 모시기 뭐하니까 다 돈으로 밀어붙였다. 기분 나쁘지 말고 듣고 하길래 뭐 그래 돈 준다는데 돈 앞에 자존심이 없다지만 왜 저렇게 TMI를 할까. 일 얘기는 얼른 하지. 그래서 네네 촌장님 알겠는데 일이 일단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지 하는 말을 끊고 아직 시간도 안 늦었는데 우리 마을부터 구경이 찬찬히 시켜주겠다 하길래 여기가 외딴 섬도 아니고 파출소도 작지만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저 할배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일 얘기 나올까봐 이렇게 말을 돌리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낮술까지 권하면서 사람 정신을 흐트려 놓는지 싶었는데 언니가 술을 진짜 잘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네들이 권하는 술이어 봐야 흐드러지겠냐는 자신감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 촌장이 구경시켜주는 마을을 보아하니까 그냥 네. 할머니들이 해루지라고 잡은 해산물을 늘어놓는 풍경이랑 뭐 바다랑 파도랑 그냥 영락 없는 평화로운 갯마을이더래요. 이런 마을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 봐야 생판 남한테 굿 한 번 해준다고 몇천만 원 건네는 일이 도대체 뭘까. 다시 제 차 일 얘기 좀 하자 해도 이야기를 또 돌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를 찰나에 촌장이 또 다시 일단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일 아니냐, 일 얘기는 이따가 또 하자라면서 술상을 또 차리더래요.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사람을 무슨 먹으려고 놀러 온 사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써서 여기까지 온 게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지 별 생각이 다 나면서 언니가 화를 막 냈대요. 네. 아이 할배, 사람이 돈이 중요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시간이요. 남의 시간 이렇게 허비하고 무슨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농락하시냐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럼 뭐 거기서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대접해줬는데 무슨 짓이냐는지 화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촌장이 그래, 내가 그래도 혈기왕성한 처녀인데 너무 몰랐네. 돈이 더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남자들 끼고 재밌게 노는 거야? 불러줘? 하면서 또 헛소리를 늘어놓길래 언니가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아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술상 엎어버리고 야 다 비켜 꺼져. 니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귀신이 엮인 건지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알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나 어차피 내가 여기에 몇 시에 오는지 주변이 다 알고 연락이나 전화 안 되면 신고 넣으라고 다 일러뒀으니까 뭔 짓 할 생각도 그런 것도 하지 마라. 내 더러워서 진짜 하면서 오만 욕을 내뱉고 돌아가려는 찰나 촌장 할아버지가 붙잡더래요. 내 미안하다. 일 얘기하자. 내가 여태 별별 무당이니 스님이니 신분이 다 불러봤는데 다 돈 뜯어내려고 별별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시험해보려고 그랬다. 미안하다. 뭘 어떻게 시험해요. 이렇게 술 먹고 뻗기하고 집에 곱게 보내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 되물으니까 그래, 그렇게 불러내서 시험해보려는 건 맞아. 시험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술값 받아내고 우리도 시간 보상받고 그러려고 했을 뿐이다. 치들도 그냥 관광 왔다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손해 안 보니까 차라리 속은 편하다고 생각했다. 일 얘기하겠소. 미안합니다 하는 거에 언니도 부하는 치미는데 그래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었대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촌이라 비교하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이 마을이 다른 촌보다 여유가 있어서 비교적 덜 낙후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보기에도 다른 촌보다는 인프라나 그런 게 좋고 마을 사람들도 완전 나이가 많고 그러지는 않았던 건 맞았는데 그 이유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까지 나라가 초토화됐을 때도 이 마을은 나는 해산물이 좀 귀한 게 많아서 그런가 일본이랑 중국에 수출도 하면서 돈이 짭짤하게 모였는데 지금이야 전복이나 해삼이 양식도 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진짜 비쌌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촌장 청년 때부터인가 손바닥만한 전복 아니면 뭐 걸음마 때는 아기 팔뚝만한 해삼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질 좋고 큰 해산물이 많이 나오면서 좀 수출 같은 걸로 마을이 좀 부흥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마을 사람들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한 물귀신 농간이었나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이 뭐 죽어나가진 않았는데 그 물귀신 나온다는데 하나 둘씩 빠진다든지 생각해봐라. 예. 태어나자마자 걸음마 떼기도 전에 해루질 배우고 뱃일 배운 사람들이 그 연안에서 빠져 죽어봤자 뭐 얼마나 빠져 죽겠냐.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물귀신이 자기 발을 끄집어내서 바닥으로 끌고 날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치매 올 나이도 아닌데 정신줄을 놓고 바닷일 했던 여자가 바다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 병원에 가도 치매는 아니라더라. 그 물귀신이 도대체 우리 마을에 뭘 원하는지 정말 단순히 자기 대신 자리 메꿔줄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 물귀신도 그렇잖아요. 승천하고 싶으면 나 대신 여기 있어줄 물귀신이 필요하다고. 처음엔 너무 시달리다 보니 그 메꿔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지 나쁜 생각도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사람도 생명이니까 그럴 수도 없었다. 나쁜 짓을 누가 하냐 그것도 나쁜 짓인데 그 물귀신을 절대 퇴치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난다 긴다 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다를 것 같았으나 노인네가 몇 번을 속다 보니까 실례를 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더래요. 그 나이 많은 분이 네. 고개 숙여서 사과하니까 언니 마음도 풀렸는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같이 가보자고 해서 그 해루질 하는 갯바위로 촌장과 같이 갔대요. 따라가 보니까 정말 현지인들만 아는 포인트구나 싶었던 게 산 같은 언덕을 또 넘고 절벽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등산로를 벗어나서 오솔길로 내려가고 숨이 진짜 헐떡헐떡 넘어갈락 말락 하는데 노인분이 다 왔어 여기요 해서 절벽 끝으로 다가갔대요. 끝에서 언니가 바닷속을 보고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길래 뒤돌아서서 어르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자마자 그 촌장이 언니를 확 밀치더래요.
이래나 저래나 촌장의 진심은 이번엔 제발 물귀신이 데려가서 승천하길 이랬던 것 같은데, 언니는 젊고 특히나 무업이 단순한 사람 말을 조용조용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일도 진짜 많고, 뭐 작게는 신당 차리고 뭐 옮긴다든지, 크게는 귀신 들린 사람 진정시킨다고 몸으로 찍어 누른다든지, 외형은 작아 보이지만 자기 덩치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을 찍어 눌러가면서 진정시키던 언니를 그 노인이 민다 한들 확 밀리겠냐고요. 언니가 살짝 밀렸지만 촌장을 탁 붙잡으면서 뭐하는 짓입니까 하고 일갈하니까 노인네가 주저앉으면서 울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더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인네가 물귀신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걔 대신 다른 사람을 채워 넣으면 그 물귀신이 떠나간다더라. 근데 그 물귀신이 하도 세가지고 일반인으로는 안 되고 약간 그런 일을 했었던 무당이니 스님이니 아니면 뭐 신부니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 채워 넣어야지 좀 눌린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일이 실패가 되었으니까 그 할배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싹싹 빌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아무리 지쳤다고 해도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지르나 싶다가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건 사실 마을 사람들도 다 알지 않을까, 집단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 이 생각을 하다가 그 어르신 내 신고 안 할게, 내가 사람 살린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오, 어르신 내가 당장 말하지 않으면 지금 신고하러 간다. 네. 어르신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 결국엔 마을 사람들도 다 살리려고 한 거잖아. 그치? 혼자만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 하고 달랬는데 언니가 떨어질 뻔한 절벽에서 뭔가가 훅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걸 봤대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미안합니다 하던 노인도 그 모습을 보았는지 매우 놀라서 그 순간 졸도해버리더래요. 이 야밤에 이 노인네 두고 가면 큰일 날까봐 언니가 결국은 업고 내려왔는데, 그 마을 회관 마룻바닥에 촌장을 널브러 놓고 마을 방송이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을 불렀대요. 당장 모여라. 니들도 다 공범인 거 안다. 증거까지 다 모아놓고 니들 당장 다 안겨 들어오면 지금 경찰 대기 중인데 당장 오라 할 거라고. 있지도 않는 증거랑 허황된 말을 꾸며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 야밤에 노인네들이 그 방송을 들었는지 하나 둘씩 모이길래 언니가 깡이 되게 좋았는 게, 그렇게 모이면 저 같으면 야 니들 한 짓 다 알아 이런 생떼밖에 못 질렀겠지만 언니가 니들 여기 모인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는 거지. 여기 온 내가 얼굴 다 기억해놨어. 지금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다 말해. 실토해. 하니까 저 절벽에 메인 물귀신이 뭔지, 니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든 거짓말이든 하고 막 악지르는데 어느 아저씨가 아이고 하면서 촌장한테 다가가더니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이게 뭔 일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는 게 이거다 싶었대요. 이보세요 아저씨, 저 할아범이 나를 물귀신 대타로 꽂으려고 했는지, 나 절벽으로 밀어버리려던 걸 저 물귀신이 곶가웠는지 저 할아범을 홀린 것 같다.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지. 당장 이 마을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말해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살아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좀 했대요. 그냥 기절한 건데.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로 우리 어머니가 저기 절벽 귀신과 약속을 했다. 근데 저는 그거밖에 모른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촌장을 흔들고, 촌장 아들내미도 모르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알겠나 싶어서 언니가 니들 여기서 딱 기다려. 내가 물귀신이랑 이야기 해볼 테니까. 그 절벽으로 가봐야 물귀신을 마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절벽 아래로 데려가라고 마을 사람 하나를 멱살을 잡고 길 안내를 하라고 끌고 갔대요. 그렇게 도착한 장소에 길앞잡이 마을 사람한테 너 귀신 쓰여서 촌장 꼬라지 나고 싶으면 여기 있고, 그게 아니면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고, 언니는 물귀신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계속 물어도 답이 없고 언니 성질이 다시 울그락불그락 올라올 판에 언니가 그래 어차피 거짓말한 거 또 거짓말을 하면서 야 물귀신아, 내가 네 약속한 거 지켜주려고 했는데 니랑 약속한 사람이 죽었대. 어쩐지 그 아줌마 요즘 여기 안 오지 않아? 하니까 물귀신이 미쳐서 날뛰더래. 죽었다고? 받아쳐먹을 거 다 받아쳐먹고 이렇게 갔다고 하면서 3번 남았다. 3번 남았는데 이렇게 갔다고? 하면서 미쳐 날뛰는 걸 언니가 막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그러냐. 너 이렇게 농간질 치면 너만 더 벌 받는다 하니 물귀신이 야 너도 살아있는 새끼라고. 살아있는 사람 편드는 거냐? 너 사람 빠져 죽은 농간질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다 마을 새끼들이 한 거야. 내가 한 일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진짜 한 짓 아냐?
너 자꾸 거짓부렁치면 내가 저승사자 당장 불러서 강제 승천시킨다. 너 곱게 승천하는 거랑 강제로 끌려가는 거랑 다른 거 알지? 하고 협박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이곳에 200년이나 묶여 있었던 물귀신이래요. 근데 언니한테 넌 잘 모르겠지. 물귀신이 이곳을 빠져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니냐고 언니가 되물으니까 너 진짜 멍청하구나. 그렇게 따지면 이 넓은 물에 귀신 하나 안 매여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승천을 하고 싶으면 저승사자 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선업을 여러 번 쌓으면 된다. 죽은 새는 바로 앞길도 알고 조심해야 할 것도 알고 그런 게 바로바로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를 얻는 대신 그런 걸 못 보니까 어리석은 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죽은 사람한텐 좋다더라. 다른 곳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그게 쉽지만 여기 매여있는 물귀신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이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다가가니 놀래서 죽거나 아니면 승천하기 싫은 원념 덩어리만 남아서 산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고. 언니가 그래 그럼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무슨 약속이냐 말을 해봐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하니까 영안이 아주 조금 트였으나 무당할 건 아닌 계집애가 와서 말을 걸더라. 놀라지도 않고 오랜만에 대화라는 걸 해보니까 나도 재밌었다. 이곳에 매여 있는지도 수십 년이니까 나도 승천해서 환생을 하든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 그 아이를 도와주면 나도 승천이란 걸 해볼 수 있을지 싶었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승천을 하려면 여러 번을 도와줘야 된다는데 그걸 네. 마지막 3번을 두고 다신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언니가 아니 그럼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선업이잖아. 그 선업을 100번만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에 그 물귀신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긴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 절벽에서 터지더라.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면서 내 업으로 쌓이는 것 같더라. 오. 이상하게 무당새랑 뭐 스님이랑 다 불러 모아서 저 물귀신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기도랑 기도는 다 올리더라. 이게 무슨 내 탓이냐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서 떠들고 다니는 일을 보아하니까 피눈물이 나더라. 이 보시오 무당 양반 저곳에서 사람이 뜨는 것도 이게 내 잘못이냐 하는 말에 언니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리고 양측 말을 들어보니 물귀신이 말하는 계집애는 아까 촌장 부인이 넋이 나갔다고 한 거 보니 그 촌장 부인인 것 같고 예. 물귀신을 도움으로 감나가는 해산물이나 그런 거를 잘 잡았으나 물귀신이 사라지면 도와줄 게 없지 않냐. 그럼 더 안 잡히지 않냐. 그래서 도움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물귀신이 자기 대신 박아놓는다는 속설을 어디서 듣고 그거는 무서웠는지 물귀신 대신 떠나라고 사람을 박아놓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언니가 너 이름 뭐냐? 너 여기서 오래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여태까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여기 너 올려주려고 온 거고 예. 사람들이 저기서 진 것은 네 잘못 아니니까 그거 내가 잘 말해주겠다. 얼마나 사무쳤냐. 이제 올라가라. 잘 버텼다 하면서 물귀신 이름을 적어내서 축원과 천도제도 지내주고 오. 그 물귀신은 떠나갔대요. 예. 그러고 언니가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서 마을도 안 들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아니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데 자기들만 잘 살자고 나쁜 짓을 했잖아 하니 그 마을 사람들은 아마 물귀신이 없어진 줄 모르고 계속 나쁜 짓을 할 거다. 뭐 하겠지. 촌장이 깨어났으니까 뭐 내가 물귀신을 퇴치한다는 말도 안 했고 그냥 촌장만 깨어나게 해주겠다고만 했으니까 마음이 옳게 박힌 물귀신이 안 도와주니까 할 줄 아는 거 없는 마을은 쇠퇴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고 그 마을 사람들도 계속 사람 들이밀다가 죽을 거라고 언젠간 처벌받고 자기 능력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거나 와해되거나 그러겠지.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인을 처벌하는 건 내가 아니다. 요행 바라지 말고 잘했다면 꼭 약속은 지키고 그런 말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거. 진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무당 언니 네네. 분이. 근데, 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화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막 돈을 따라가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돈 안 바꾼 거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안 줄 사람이긴 한데. 아, 그래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네,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봉수님께서 건강 회복하고 오셔서 이렇게 또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네.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할 필요 없어요. 봉수님은 봉수님만의 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네.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다시 시들물을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감기가 걸려도 또 여전히 봉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떨리네요. 오랜만에 하면 떨리긴 해요. 그 처음 느낌. 맞아요. 네, 하지만 시작하고 나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 봉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어렵게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지만 다시 이렇게 마음 다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봉수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여러 가지가 많지만 또 무당 언니 썰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무당 언니 썰인가요 오늘?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봉수예요. 이 이야기는 네. 이것도 한 4년, 5년? 어떻게 보면 비교적 최근인데 그 언니한테 전달받은 이야기라 말하다 보면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언니가 소지신, 할매신, 악귀신을 받은 시점이었어요. 지금이야 소지신 1명에 작은신 3명이지만 그때는 악귀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도 대박이 터지면서 소문인도 빨랐는지 이번에는 어떤 젊은 사업가 하나가 검사를 봐주십사 하고 들어오더래요. 나이대는 한 30대, 그것도 중후반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제 나이 또래죠? 그럴 정도로 초반이었대요. 30살 초반? 많아도 35 미만? 외형은 젊고 훈훈해 보여가지고 그런 영업이나 그런 쪽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업가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30대라면 아직 사업을 하기도 좀 애매한 나이인데 그리고 언니가 말한 길 점사보러 오는 사람들 보면 남자는 거의 없대요. 대다수가 여자고 아니면 남자가 오더라도 커플? 궁합 보는 식인데 젊은 남자가 혼자 들어와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사업만 봐주십사 해서 처음에는 그냥 연애나 보고 말겠지 싶었는데 나름 진지하고 비장한 표정이길래 좀 소탈하게 웃으면서 물어봤대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근데 사연이 거창하거나 신비했던 건 아니고 자기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을 딱 찝자마자 더 이상 성장하거나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원인 없이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나빠지는 것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더래요. 이게 아이템을 새로 개발을 하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더 뽑다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하고 여유 자금이 넉넉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혼자 다 하는데 뭔가 넓혀지는 것도 없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싶어 여기저기 자문을 또 받아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더라.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막혔으니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더래요. 사주도 뒤에 얽혀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남자길래 일단 그 사업장 위치가 어딘지 사는 집은 어딘지 남자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대요. 집은 어디, 무슨 시, 돌비구, 돌비동, 회사는 어디 그리고 그거를 잘 읽어 써내려가면서 그 사람의 사주랑 대입해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못 기다리겠던지 그 남자가 언니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더래요. 어디로 다 찾아가 봐도 그냥 괜찮다. 좀 더 버텨라 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아닙니까? 좀 더 버티라는 말이 제일 잔인하다. 방법이 아예 없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웃긴 게 그 남자가 훈훈하다 했잖아요. 언니도 사람이고 여자였던지 순간 당황스럽다가도 강아지처럼 방울방울 눈물 흘리는 게 참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방법이 없을까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할매신의 목소리가 탁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도와주자 하고 그 반대의 악귀였던 씨는 안 된다 미쳤냐 하면서 팔쩍팔쩍 뛰더래요. 근데 악귀였던 씨는 아무래도 할매신보다는 뒤늦게 받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악귀였던 신이니까 아무리 정화하고 받았다고 그래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할머니 신인데 무슨 일 있겠냐 싶어서 좀 질적으로 깨끗한 방법은 아닌데 기방법을 알려줬대요. 그 방법이 그냥 언니의 말을 따라 할게요. 당신의 사주엔 금전운은 없으나 잠깐의 횡재운은 있다.
이거를 이용할 건데 지금 부동산 매물을 보시면 돌빗이 돌비구 무순동에 매물이 있을 거다. 그게 좀 낡긴 했고 번화가도 아닐 뿐더러 오래 안 빠지는데 그리로 집을 이사하든 회사를 이전하든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그곳을 이전을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운은 트일 거다. 단 횡재운이라 했다. 당신의 금전운을 전부 끓여서 차용을 하는 거다.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말라. 금전운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당신 하기에 달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 당신과 그곳의 명운은 딱 2년이다. 입주를 하신 날 정확히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딱 2년이다. 그 날이 지나기 전에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 반드시. 권유가 아니라 경고다 이거는. 그래서 또 괜히 다른 곳에 굿값만 날리지 말고 그 돈으로 술이나 사드시라면서 점사비도 안 보내고 그 남자를 보내려고 했대요. 언니 왜 안 받았냐? 아니 그냥 그때는 뭔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다라고 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것 말고도 여러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고맙게 가고 끝날 줄 알았던 남자가 물어보더래요. 그 외에 사실 장소를 이전만 해도 그런 거라면 번화가 쪽이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오래된 골목으로 가라 한 것인지 이유가 있는지 또 더해서 아무래도 이사면 돈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저야 뭐 언니를 오래 알고 옆에서 지켜본 것도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야 바로 언니 말 듣기는 하는데 언니 말만 듣고 바로 이사를 가는 것도 솔직히 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딱 한 번만 말해주겠다. 사주상 잘 맞는 자리 그딴 건 없다. 사주는 물바가지 같은 것이라 다들 바가지 크기는 부모 조상의 인덕과 자기 복에 따라 결정되지만 크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게 태어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당신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 거다. 그 안에 물을 다 채워야 되는데 안타깝게 일찍 다 써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지금 물바가지는 채워야 되겠는데 다시 채우는 게 앵간치 쉬운 일도 아니고 당신도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여기 찾아온 게 아닌가. 다시 돌아와서 물바가지 크긴 다 다르다 했지. 당신에게 말해준 그 땅 주인, 그래 그 건물 주인의 물바가지는 호수만 하나 그 사람의 명운은 채 2년 반도 안 남았다. 그 사람의 명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이 팔리거나 아니면 계속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으나 계속 비워져 있는 것도 손해 아니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제대로 순환이 되고 돈이 돌아야 그 사람이 채워진 물도 흐르고 그 물을 또 쓰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운이 다 해서 죽기 전에 얼른 발 빼시라는 거요. 언니 말에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래요. 원체 표정이나 관상이 선하게 온 사람 같아 언니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줬대요. 그 사람의 명운을 당신이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명운을 이용해서 당신 물꼬도 트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믿거나 말거나는 당신 자유다. 단 내 말을 믿고 그 건물로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나올지 말지는 오롯이 본인 선택이니까 내 경고를 잘 새겨 들으라. 그 말을 들은 그 남자는 언니에게 감사하다 말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언니는 식당을 뒷마무리를 하면서 뭔가 훅 지나갔는데 할머니 신도? 다른 신도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잘못 본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이후에 언니도 뭐 알아본 건지 모르겠지만 알아봤겠죠? 그 남자가 사업이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잘 풀렸대요. 그리고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건물을 보면 맨 꼭대기가 제일 싸잖아요. 처음엔 그 맨 꼭대기의 그 층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그 건물에서 제일 비싸다는 1층까지 확장해서 그 건물을 다 먹었대요. 네, 그러고 그 1년하고도 9개월 차 때 언니가 그 회사를 찾아갔대요. 다시 본 그 남자는 혈색도 되게 좋아진 게 보이고 힘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딱 봐도 보였대요. 그래서 언니는 기분 좋잖아요. 나 힘들다고 찾아온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좋아지니까. 그 남자도 언니를 보자마자 화색이 막 돌면서 아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호. 아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접대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뭐 좋아하시냐 막 난리를 피우길래 조용히 얘기하잖아 언니 말에 근처 룸으로 된 술집을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릴라떼처럼 일식집이나 그런 되게 프라이빗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말해서 커플들끼리 갈 곳은 절대 아닌? 그러니까 일반 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잖아요. 그 후자였대요 느낌이. 언니도 이상했지만 그때 붙은 신들이 하나도 말이 없길래 괜찮은갑다. 하기사 영업 업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영업 허가 다 받고 운영하는데 뭔 일이나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고 정말 진짜 뭔 일은 없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시했던데 좋은 술을 시켜주면서 한 잔 두 잔 넘어가면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는지 회포를 풀다가 그 남자가 입을 열었대요. 처음엔 언니의 말을 반신반의했다가 이래나 저래나 답답한 상황이 윗저의 본전이라는 식으로 이사를 갔대요. 가기는.
그리고 진짜 언니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고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더 나아가서는 진짜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흐름을 깬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웨이터가 들어오면서 사장님 뭐 이번에는 누구 안 부르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자 종업원 말하는 것 같더래요. 언니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애를 좀 썼대요. 착한 사람인데 접대차 불렀겠지, 그런 거겠지 하던 찰나에 그 남자가 평소 부르던 지명 아가씨를 부르는데 언니 옆에 남자를 앉혀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고작 2년도 안 된 시간에 순수했던 청년이 왜 저렇게 된 건지 언니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손사리치면서 거절하고 그 남자한테 되물었대요. 평소에도 자주 오시냐 하니 뭐 사업하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보니까 필수적인 게 되더라. 하기사 선생님은 그런 것까지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이런 식으로 언니를 비아냥거리는 게 속에서 조금씩 부글부글 거렸대요. 예.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대요. 당신 말이야 3개월 남았다. 정확히는 2개월 하고도 반. 이러니 그 남자가 언니를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크게 웃더래요. 이봐요 무당 아줌마. 내 그래도 한마디 하려다 참았는데 1년쯤 지났을까 꿈에 우리 할머니가 나타났기다. 내가 지켜줄 테니 그 자리에서 본전 뽑고 딱 5년만 버티자고. 그리고 막말로 무당 선생, 당신이 말한 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익이 여태 번 건이 딱 2배였다. 너라면 포기할 것 같냐. 조금만 더 있으면 내 결혼식이 있고 후에 또 아이도 태어나겠지. 당신 같으면 이 좋은 노른자 알짜배기 땅을 어떻게 포기할 거냐.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지켜준다고도 나타났으니 무슨 큰일이 있겠냐. 아니 애초에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해? 하면서 언니한테 뭐라 하더래요. 예. 열이 너무 많이 받으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잖아요. 당신 제정신이냐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더더욱 비아냥대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 게 보인다는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 말 안 듣고 알아서 잘 산다는 남자 중에 누가 제정신일 것 같이 보이냐 물어보고 다녀라 이러면서 언니한테 뭐라 하길래 언니가 열받아서 딱 일어났는데 그 남자가 끝까지 그러더래요. 아줌마 그 잘난 무당업 평생 하고 살아라. 난 내 복 다 끌어안고 이렇게 살 거니까. 그래서 언니가 진짜 기가 차다는지 뒤돌아서서 그냥 딱 한마디 했대요. 네 말 네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펑펑 우는 언니 달래주면서 여태 아무 말도 없던 새 신이 그 남자랑 연을 끈 뒤로 이상하게 다시 말도 하고 또 점사도 잘 보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활발해진 걸 보니까 언니도 이 신들이 정말 그 남자 말대로 그 남자의 할매신이 너무 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거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야속했대요. 다른 악귀신이나 할매신이면 모를까 토지신은 막아줄 수도 있었지 않나 싶고 그렇게 그 남자의 일을 애써 잊으려고 일에만 미친듯이 몰두하다고 그렇게 언니 말로는 반년 정도 지났대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헌해진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만 홀쭉해진 남자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언니 집 그 신당 문을 미친듯이 두드리더래요. 그 남자한테 된통 당한 걸 잊으려고 이랬다 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나 연맥인 사람이 좀 못했으면 고소하잖아요. 언니가 그 남자가 오자마자 문고리를 조금만 걸고 살짝만 연 채로 신나서 미친듯이 웃었대요. 어떻게 정신 나간 귀한 새끼가 찾아왔냐 막 비아냥거리니까 그 남자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미친놈이었다고 정신 나갔었다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데 언니가 평소에 말하는 게 사람을 살려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단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따로 있다 이러는 그 언니가 그 상황이 너무 고소하고 즐겁기만 하더래요. 이야, 예. 그래서 막 비웃다가 다른 미친이나 찾아보십시오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경찰 불러서 그렇게 이 일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대로 전달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새끼랍시고 걔 어미가 찾아왔다. 자기 아들 이름이 송아무개인데 여기 오지 않았었냐. 그러더니 언니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대요. 애가 갑자기 살이 쪽쪽 빠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삐쩍 꼴고 몸이 안 좋아지면 사업이 막 무너지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대표가 자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근데 이상한 점이 대표가 하는 일 없이 있어 보여도 꼭 있어야 되는 게 대표인데 애가 점점 말라갈수록 회사는 어떻게 된 게 더 잘 되었대요. 그래서 그 보다 못한 엄마가 매각하자 이거 아닌 것 같다 막 난리를 쳐도 그때 막 힘없이 늘어져 있던 아들이 그 순간만큼은 절규하듯이 막 안 된다고 미친듯이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예. 엉엉 우는 꼴이 그래 그 얘가 문제지 얘 부모는 문제가 없지 싶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언니가. 그래 그거 한번 봅시다 하고 그 남자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게 아프다 해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정신병원이더래요. 그것도 독방에. 예.
독방 같은데 다른 병원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문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있대요. 다 개방되지 네. 않고 면회 신청을 하고 그 접견을 하기 전에 그 작은 창문으로 남자를 먼저 보겠다고 언니가 얼굴을 들이미자마자 갑자기 그 남자가 손을 쾅 하면서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더래요. 그리고 손을 막 미친듯이 문에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당장 꺼져라. 남의 집안 일에 상관 말고 꺼지라고 하면서 미친듯이 문을 내리치고 눈이 점점 돌아버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언니가 이거 이 새끼 뭐에 씌었구나.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남의 집안 귀한 손에게 씌었냐? 네가 이럴수록 네 후손에게 업이 돌아가니까 그만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눈이 뒤집힌 남자가 개거품 보글보글 막 토하듯이 하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노인네 목소리로 웃더래요. 네가 날 모른다고? 야, 우리 한 번 봤잖아. 내가 너한테 이 새끼 그쪽으로 붙게 하려고 바람 불었잖아. 네 신당에서. 이러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더래요. 그러고 보니 언니가 그 이사한 장소를 알아봤을 때부터 사실 그때 그 방식이 도덕적으로 깔끔한 건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운을 끌어쓴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언니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가 나중에는 너 그 집 땅 주인 조상신이냐 하고 물으니 맞다라고 대답하길래 언니한테 그때 좀 말을 끊으면 안 될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상신이면 일반 잡신이잖아요, 막말로. 뭐 언니 신도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토지 신도 그렇고 악귀를 본다는 악귀 신도 있는데 왜 그런 조상신한테 눈이 씌었냐 하니 원래 자기 후손에 관련된 일이라면 조상신이 정말 세대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예. 왜 자기 눈 앞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러면 되게 한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 말처럼 자기 후손을 지켜야 되니까 조상신들은 그래서 자기 후손에 대해서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니가 그 남자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너가 농간질 친 건 알겠는데 왜 이러는 거냐? 너 진짜 이러다가 네 후손한테 벌 받는다. 이러니 그 남자가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너 남의 돈줄에 얹어갈 때 기분 참 좋았을 거라고 하니 언니가 너무 눈이 떨렸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너 그 건물주 조상신인가 본데 이럴수록 너의 후손만 안 좋아진다. 네 요절할 후손 살리려고 그 남자한테 사주를 덮어 씌운 거 아니냐. 더해서 명운은 당신이 어쩔 수 없는 거다. 지금이야 잠깐 명운이 길어진다고 해도 당신이 이럴수록 이 집 조상신들도 대입하면서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질 거다. 그러면 그 피를 보는 게 누구일 것 같냐? 당신은 후손이다. 그리고 당신 정도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 당신의 후손이 잘 기렸을 거다. 어느 정도 선한 집안인 건 알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딱 멈춰라. 아무것도 못 본 걸로 묻어가겠다 하니 예.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요절하더라도 잘 살면 그 이후의 세상에서 보상받는다고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언니가 타일렀대요. 근데 그러더니 그 귀신 씬 남자가 미친듯이 웃으면서 언니한테 니나 그럼 그렇게 좋은 후손의 복이나 받아라. 난 내 새끼 살려야겠으니 대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면서 그 남자는 훌썩 쓰러지고 언니도 너무 충격맞아서 바로 주저앉아 버렸대요. 그 남자가 쓰러지니까 의료진도 달려오고 막 난리가 난 상황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 장면만 멍하니 바라봤대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은 됐냐고 물으니까 해결은 하긴 했다. 진짜 단순했다. 그냥 회사 매각해버리고 그 땅 주인 조상신이랑 안 엮이면 된다. 그 조상신이 말했던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들이 개거품 물으며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그 남자의 어머니도 언니 말 믿겠다. 뭐부터 해야 되냐 막 미친듯이 다그치는 부모를 보니까 언니가 그냥 한마디만 했대요. 회사 팔고 다신 그 지역으로 얼씬도 하지 마시오. 이 말만 했대요. 그 말을 끝으로 그때의 이야기는 끝났는데 저만 충격받았나 싶을 정도로 언니가 멘탈이 정말 세요. 근데 왠지 이번에 언니가 너무 풀이 죽어있길래 왜 그러냐고 다그쳤어요. 솔직히 같이 살았는데 동거녀가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야기를 꺼낸 게 그러면 그 남자는 언니한테 비아냥거렸던 남자? 네. 그 남자는 원래 명운 따라가서 평범하지만 조용히 오래 살아갔다 치고 그러면 그 조상신이 살리려던 땅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냐. 곱게 죽어도 누군가는 100%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이왕 일친 거 그 집 조상신이 다른 놈 꿰일지 안 꿰일지 어떻게 하냐. 꿰인 사람의 가족들도 피눈물 흘리는 거다. 그냥 내가 조용히 그런 피해자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입 닥치고 있을 걸 그랬다. 방법을 나로 인해 알게 된 그 조상 귀신이 어떻게 나올지 아냐. 이런 말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이야기네요, 이것도.
진짜. 아, 너무 긴장해서 입이 말라가지고. 아니에요. 봉수님. 그냥 봉수님이에요, 봉수님은. 네. 다행이에요. 야, 봉수는 봉수다. 예, 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고 오늘 이야기도 또 정말 많은 생각이 든 그런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봉수님께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뜻깊고 앞으로도 자주 와주실 거죠 이제? 그럼요. 약속.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님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돈이고 나발이고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